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최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래된 변압기 때문인데 전주 시내 상당수 아파트가 정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변압기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못 들고 에어컨도 못 들고 그냥 전기가 다 나가버린 게 모든 것이 다 불편했지. 더웠고.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변압기가 무더운 여름철 급증하는 전기 사용량을 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공기 집어들어주고 밖으로 빼주는 설비를 했어요.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설비를 안 해줘. 자연 환풍관이 껴있다 보니까.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변압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전주 시내 아파트 544곳 가운데 317곳이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특히 46곳은 세대당 전력량을 2kW 미만으로 적게 설계했습니다. 에어컨과 각종 전열기 등 전기 사용량은 크게 늘었지만 전기 공급 설비는 그대로여서 정전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군의 수전 설비는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필요한 개수는 증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전은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변압기 등 전기 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아파트 부실 공사의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을 받아낸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그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벽면을 타고 쉴 새 없이 물줄기가 흘러내립니다. 옥상 덮개가 바람에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부실 공사 때문입니다. 법원은 지난 2013년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연대해 주민들에게 9,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은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했고 보수공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못 받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제 추가로 돈을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공사는 이미 도산했고 시행사 역시 등록된 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영화관과 보석업체를 운영할 만큼 상당한 재력을 가진 시행사 대표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소송 도중 갑자기 사임했다고 주장합니다. 주식시설 앞에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 대표이사가 아니다. 자기는 그러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시행사 대표는 배상금을 내놓으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뉴욕에 와 있어요. 지금 새벽이에요. 죄송합니다. 법원의 배상 판결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이 주민들만 부실 공사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장학금 강제 모금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익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은 익산시 고위공무원과 석산업체 대표 등 2명은 구속 기소되면서 관련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검찰이 익산시의 장학금 강제 모금과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은 먼저 석산업체에게 뇌물을 받고 장학금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를 받던 정원율 익산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해당 업체가 장학금을 자발적으로 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석산업체에 채석 변경 허가를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익산시 백모국장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국장에게 돈을 건넨 석산업체 대표 역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시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경찰은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빨리 끝난 데다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우리도 수사 수개월간 천천히 잘해서 우리 의견대로
보낸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검찰은 익산 지역의 가장 중대한 현안이면서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동의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수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민의당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선 패배에 이어 이현주, 김광수 의원이 무리를 빚었고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갈등도 큽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의 다당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이후 지지율이 5%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폄하하는 발언으로 사과를 했고 김광수 의원은 이른 새벽 50대 여성과 폭행 시비에 휘말려 무리를 빚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내용도 심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자꾸 가라앉혀. 자꾸 악재만 생기네요.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지역 정서를 고려할 때 민주당의 독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다당제는 지역 정치권에 썩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면 그만큼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견제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당제적인 구조도 지방 정치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 정당이 스스로 헤쳐나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냉정합니다. 국민의당이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유권자들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당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외면하면 이는 전적으로 국민의당이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임실군이 농작물 수확 대행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소각장 가동을 시작해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조사료로 쓰일 옥수수 수확이 한창입니다. 임실군이 농가를 대신해 수확할 옥수수 밭은 올해 67헥타르, 지난해보다 56%가 늘었습니다. 임실군은 농작물 수확 대행으로 농가의 경쟁력과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억 원의 군비를 들여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기 2조를 구입했는데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생산비도 절감돼서 장수군이 53억 원을 들여 만든 쓰레기 소각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소각량이 12톤으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혐오성 부여가 해소되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내리땅 좋은 사업과 연계하여 장수군의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순창군이 강천산에서 오는 11일부터 열흘간 매일 밤 8시부터 야간 빛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LED 조명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비롯해 빛을 이용한 체험과 음악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군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 2명이 지난 2012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를 특정 업체에 집행해주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전주시의회 의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주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량사업비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서울시립대 서남대 의대 인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 체계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서남대를 인수하고 싶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서남대 구재단의 횡령 금액 333억 원에 대한 해법이 부족하다며 서울시에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을 반려하고 서남대 폐교를 시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도크를 지역협력업체에게 임대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지역협력업체 약 10곳이 현대중공업 도크를 임대할 경우 곧바로 300억 원대의 3,000톤급 중소형 선박을 수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도크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지역협력업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회사 측에 적극적인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한 도청 국장이 7개월 만에 도청 3급 국장을 뽑는 공개 모집에 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강호 전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개방형으로 대외협력국장을 뽑는 전라북도 공개 모집에 응했는데 최종 합격이 유력해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전북도의회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불공정 인사의 시비를 낳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가나자와시의 전통공예 전시회가 오는 13일까지 전주 교동아트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축의금 봉투나 선물 포장지 같은 일본의 전통공예품 120점이 선보이고 세공장인의 시연도 진행됩니다. 전주시와 가나자와시는 지난 2002년부터 번갈아 가면서 전통공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등 28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